더 나은 바다를 위한 배터리, 그리고 바다에서 적용되는 그 배터리 자체로서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바다를 기회로 만든 한 과학자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반장님, 이제 담궈 주십시오. 해양 분야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한창 실험 중인데요. 해양기술 개발자라는 직업 특성상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일정이 많다고 합니다. 더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뭐 넣는 거야? 지금 해수 배터리 시스템 넣고 있습니다. 같이 환경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함께 넣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수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한 백승재 박사입니다. 그 놀라운 기록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묶어. 정민 씨, 같이 묶어주세요. 흔히 2차 전지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방전하는 장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꽂으면 됩니다. 예, 이거는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 시스템입니다. 생긴 건 자동차 배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실제 하는 역할도 동일합니다. 네, 넣으시죠. 외관과 기능이 기존 2차 전지와 비슷한 듯이 보여도 해수 배터리는 바닷물 안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다른 전자제품들의 경우 물속에서 쓰기 위해서는 캐니스터라는 걸로 이제 밀봉, 내밀 수압을 하는데요. 배터리도 그렇게 종래에는 써왔습니다. 그런데 해수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물에 넣어도 관계없는 배터리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전자기기에서 널리 쓰이는 2차 전지는 침수가 되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수 배터리는 어떻게 물속에서도 고장나지 않는 걸까요? 기존 배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파손되거나 부식, 폭발 위험이 있는 반면 해수 배터리는 이 물을 양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물속에 담궈놨지만 손을 넣어도 감전되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수 배터리는 바닷물 속 나트륨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수에서 작동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열 제어가 가능해 화재에 대한 위험성 또한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2차 전지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작은 배터리팩하고 같이 수조에서 테스트 실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 속에서도 작동하는 해수 배터리의 비밀. 2차 전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양극을 없앴는데요. 방금 집어넣은 게 뭐예요? 이게 해수 배터리의 이 셀인데요. 얘가 음극 소재고요. 이제 바닷물과 만나면 이제 2차 전지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음극은 배터리 셀로 사용하되 양극은 바닷물로 대체해 2차 전지의 구조를 단순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기존 2차 전지에 비해 크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자로 구성된 저희 팀원들이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관측 장비, 로봇들을 만들다 보니 육상 대비 현저하게 어려운 점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오토노미, 자율성,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커넥션, 통신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그중에 특히 배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나름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온 백승재 박사. 멀티미터로 찍어보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둘 다 볼트 정상으로 나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스러스터 그중 하나는 해수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기술입니다. 데이터들은 잘 올라오고요. 네. 저희들이 개발한 해수 배터리를 이 무인 수상정을 만들고 있는 협력업체에 제공을 해드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무인 수상정은 군사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술인데요. 개발 초기에는 기존의 리튬 전지를 적용했지만 변수가 많은 해양 환경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백승재 박사팀이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무인 수상정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크고 무거운 이 캐니스터, 내압 캔이 필요했는데요. 이는
부착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모터가 필요하고 모터를 돌리다 보면 전기도 많이 먹고 가용 시간은 줄어들고 하는 악효과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다 현재는 해수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해수 배터리를 장착하자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운용 시간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볼트는 안정적으로 돼서 속도의 변화가 적게끔 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좀 더 확보해서 트랙 레코드 쌓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제작을 해서 좀 더 장시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볼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닷물이다 보니까 바닷물에 데이면 사용을 못하거나 완전히 고장나거나 혹은 더 심한 경우는 화재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중 탐색 및 감시 등의 역할로 미래 전쟁의 판도가 뒤집힐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해양기술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가 바로 통신기술인데요. 배는 어디쯤 오고 있나요? 울산 지나가요? 그럼 육상 준비해놓고 대기하겠습니다. 바다에는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별도의 장치를 준비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면은 통신이 되지 않는데 그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향성 안테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파를 강하게 방사하거나 그 방향의 전파에 대하여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파도 등으로 선박이 흔들리면 정확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백승재 박사팀은 해결했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장비는 안테나의 방향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펜틸트 짐벌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펜이고요. 이 부분은 틸트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칠 때 그에 따라서 좌우 상하의 각도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런 짐벌 장비를 이용해서 서로 상대방 간의 각도를 맞춰서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맞춰주는 장비입니다. 저거 서버 리눅스 기반으로 올리신 거는 예, 주시면 제가 네. 그 보완하고 그 파트는 작업을 할게요. 예전에 그 무슨 와이파이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연습할 때는 다 됐는데 시합이 실제로 시작되고 나니까 모든 참가팀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재해나 무인기의 운용처럼 특수목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더라도 전용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 장비 준비 완료. 이젠 개발된 해양 기술을 바다에서 직접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바다에서 사용될 기술인 만큼 현장에서 성능 시험을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고박해야죠. 네. 컨센트 하나 꽂아와. 바다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알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파도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거리는 좀 짧게 일단은 예. 나가보고 괜찮으면 날씨가 좋지 않아 시험에 난항이 생긴 건데요. 심한 파도와 바람으로 선박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단단히 고정해뒀던 안테나도 고꾸라졌습니다. 급해서 그랬지 뭐. 팀원들은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 과연 오늘 시험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거의 영가 아니라 극한 직업 같은데. 아, 네. 이렇게 파도 좀 꿀렁꿀렁 하는다는 거 실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것도 연구자의 덕목 중 하나인데요. 흔들리는 배의 기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침착하게 재정비한 후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시험. 해수 배터리의 작동 여부와 센서의 기능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뭐 넣는 거야? 지금 해수 배터리 시스템 넣고 있습니다. 같이 환경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함께 넣고 있습니다. 기존 2차 전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수 배터리. 최근엔 이를 이용한 등부표 실증 실험으로 성능을 높였는데요. 이처럼 성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험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수 배터리는 바다 진입에 성공했고요. 더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센서는 육상부와 연결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GPS랑 지금 저기 물속에다가 센서도 담궜습니다. 네, 데이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올라오고 있어요? 뭐가 전송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배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의 위치 좌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온도값, 그다음에 센서의 전류 전압 크기 등 여러 가지 센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부위 등의 해양 구조물에 쓰일 수 있는데요. 됐죠? 네. 오케이, 올릴까요? 네. 갑판장에 올리겠습니다. 올릴게요. 해수 배터리와 센서 구동 성공. 하지만 앞으로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보다 세밀한 해양 정보와 해수 배터리의 성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시험이 필요한데요. 소형 선박은 보통은 6시 안에 입항을 합니다. 오후 6시 안에 입항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상이 좀 많이 나빴는데 위에 해역은 조금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좀 올라온 것이 유효하게 이번 탐사가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길. 백승재 박사팀은 날씨가 괜찮아지는 대로 장시간 운용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장시간 실성도 포함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짧은 시간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만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심한 와중에도 저희 만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실외역에서 시험을 완료했다 그리고 검증을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허락해야 할 수 있는 바다를 위한 연구. 데이터 통신부터 에너지 저장 기술까지. 그 막막한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백승재 박사를 응원합니다. 이게 줄 베른이라는 작가가 쓴 해저 이말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전기를 어떻게 얻을 거냐. 전기는 바다에서 무한히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영문 버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닷물이 1000g 중에 몇 프로는 소금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소금기를 활용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더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로서 실현시키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화하는 아이디어를 가지는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